아내는 아이들이 혼자 자지 않는다며 매일 밤 날 괴롭혔지만 이번엔 부상을 이유로 맞섰다. 나는 그날 밤 칼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아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빠, 아이들이 혼자 자면 어떡해? 내가 무슨 아빠야? 그 말은 매일 밤의 악몽이었지만 이제 내 부상은 그 악몽을 끝낼 무기였다. 그 칼은 부엌 선반에 놓여있던 평범한 과도였다. 피가 흘렀다. 내 피가 아니었다. 아내의 팔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선이 바닥 타일을 따라 길게 이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잖아. 아이들 지키는 아빠의 증거.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불빛들은 화려했지만 우리 집 안은 늘 어두컴컴했다. 나는 박준호, 38세, 평범한 IT 엔지니어. 아내 혜진과 결혼한 지 10년, 아이들 민준이와 수아는 이제 각각 7살과 5살. 겉으로는 완벽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지옥이 시작됐다. 혜진은 처음부터 완벽주의자였다. 결혼 전 그녀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자야 안정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그걸 사랑의 표현으로 여겼다. 하지만 출산 후 그 함께가 나를 옥죄기 시작했다. 매일 밤 10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면 혜진은 나를 끌어당겼다. 오빠, 아이들 옆에 있어? 혼자 두면 트라우마 생겨. 나는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누워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내 수면 시간은 4시간을 넘기지 못했다. 출근은 새벽 6시. 눈꺼풀이 무거워 회사에서 실수했다. 상사가 준호 씨,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가족이 일하고 얼버무렸다. 처음엔 참았다. 혜진의 불안은 이해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버림받은 이야기, 그 트라우마가 아이들에게 전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점점 그 불안은 나에 대한 통제 요구로 변했다. 오빠가 늦게 오면 아이들이 불안해해. 주말에도 집에 있어. 친구들 만나지 마오. 내 삶은 서서히 사라졌다. 친구들은 준호야, 너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나는 바빠서 라고 웃어넘겼다. 속으로는 분노가 쌓였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가? 왜 내 피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날 모든 게 시작된 건 평범한 저녁이었다. 회사에서 야근 후 집에 돌아오니 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가 울고 있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준호야, 또 늦었어. 아이들이 내가 없어서 불안해 죽겠어. 나는 짐을 내려놓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미안해, 프로젝트가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항상 그 핑계야. 내가 진짜 아빠라면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짜 아빠? 나는 매일 밤 아이들 옆에서 잠들지 않았나. 내 팔은 이미 쥐가 날 정도로 피로했다. 밤이 깊어지자 익숙한 의식이 시작됐다. 아이들 방으로 가서 민준이와 수아를 가운데 두고 누웠다. 혜진은 반대편에 앉아 책을 읽었다. 오빠, 오늘은 내가 아이들 재우는 거야? 내가 피곤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끓었다. 그녀는 낮에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나는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했다. 공평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자 혜진이 속삭였다. 준호야, 내일부터는 더 일찍 와. 달았지. 나는 대답 대신 천장을 노려봤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이게 끝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혜진의 메시지, 아이들 학교 행사 잊지 마. 내가 데리러 가. 나는 한숨을 쉬었다. 회사 프로젝트가 마감 직전인데. 그날 오후 상사가 나를 불렀다. 준호 씨,
이 보고서 오류가 있어? 왜 집중이 안 돼? 나는 사과했다. 집에 돌아오니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민준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행사에 늦었대.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이들이 창피해했어. 내가 무슨 아빠야. 나는 폭발할 뻔했다. 혜진아, 나도 사람인데. 회사 일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는 가족을 모르는 거야? 나 혼자 다 짊어지게 할 거야. 그 말에 나는 주저앉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의 말이 맞을까? 나는 정말 나쁜 아빠인가? 하지만 그 밤, 아이들 사이에 누워 있노라니 내 몸이 떨렸다. 피로가 쌓인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어깨가 아팠다. 오래된 통증이었다. 2년 전 회사에서 넘어져 다친 어깨. 의사는 수술 안 해도 되지만 과로하면 악화돼라고 했다. 그날 밤 혜진이 다시 말했다. 오빠, 내일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줘. 나는 이를 악물었다. 혜진아, 내 어깨가 그녀는 코웃음 쳤다. 또 그 핑계. 아빠가 좀 참아야지.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 불공평함, 이 통제. 복수가 싹 텄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복수는 차갑게, 논리적으로 준비해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스캔들이다. 가족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나는 지킬 게 없었다. 내 삶을 지켜야 했다. 며칠 후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 병원에 갔다. 의사는 근육 파열 초기야. 휴식이 필요해. 무거운 짐 들지 마. 나는 진단서를 쥐고 집으로 갔다. 혜진에게 보여줬다. 이제 아이들 데리러 갈 수 없어.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그게 다야? 오빠, 그건 핑계잖아.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 증거야. 그날 밤 나는 아이들 방에 가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서 잤다. 혜진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왜 그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쟁의 시작이었다. 통증은 점점 커졌다. 하지만 그것은 무기였다. 혜진의 불안이 나를 옥죄던 그 통제망을 풀어줄 열쇠.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의 괴롭힘, 그녀의 말들, 내 피로. 증거를 쌓았다. 친구에게 상담했다. 준호야, 이건 가정폭력 수준이야. 가정폭력. 혜진은 나를 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짓눌렀다. 그 말을 곱씹었다. 복수의 계획이 세워졌다. 먼저 내 건강을 회복. 그 다음 그녀의 약점을 파악. 혜진은 완벽한 엄마 이미지를 사랑했다. 그걸 무너뜨릴 거야. 어깨 통증이 핑계가 된 지 일주일째. 혜진의 태도가 변했다. 처음엔 화를 냈다. 오빠, 내가 안 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 나 혼자 다 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이 휴식하라고 했어. 내가 무리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나.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눈빛에 불신이 스쳤다. 그 불신이 내게 힘을 줬다. 드디어 그녀가 나를 쥐협으로 보게 됐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냈다. 건강 문제로요. 왜 상사는 걱정스레 말했다. 준호 씨, 가족 챙겨. 아이러니했다. 가족 때문에 망가진 몸. 집에서 나는 책을 읽고 산책을 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민준이가 물었다. 아빠, 왜 소파에서 자? 나는 웃었다. 아빠가 좀 아파서. 엄마랑 같이 자는 게 어때?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무서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혜진의 통제가 아이들에게도 스며든 건가? 혜진은 낮에 카페에서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나는 몰래 그녀의 핸드폰을 봤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남편이 건강 핑계로 집안일 안 해요.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하죠? 댓글들이 쏟아졌다. 남편 교육하세요. 이혼 고려해보세요. 그녀의 불안이 커졌다. 밤에 그녀가 나를 흔들었다. 준호야, 일어나. 아이들께서 울어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통증 때문에 못 일어나 그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처음으로 그녀가 지쳤다. 그 주말 혜진의 어머니가 왔다. 시어머니는 혜진과 똑같았다. 준호야, 남편이 좀 참아야지. 우리 때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시어머니의 과거 트라우마가 혜진을 만든 원인? 나는 그걸 이용할 거야. 식사 중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요즘 어깨가 너무 아파서. 혜진이 혼자 고생 많아요. 시어머니가 혜진을 타박했다. 너도 남편 좀 배려해. 건강이 제일이야.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처음으로 그녀가 방어에 나섰다. 그날 밤 싸움이 터졌다. 아이들이 잠든 후 혜진이 소리쳤다. 오빠, 엄마 앞에서 나 무슨 말을 들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거지. 나는 차분했다. 진심이야. 내가 건강 잃으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는 날 버리는 거야? 아이들 버리는 거야. 그 말에 내 분노가 터졌다.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날 버렸어. 10년 동안 내 삶을 빼앗았어. 그녀가 멈칫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모든 걸 쏟아냈다. 매일 밤의 괴롭힘, 피로, 외로움. 그녀는 듣다 울었다. 미안해. 나도 불안해서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내 마음은 이미 굳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친구 소개로. 박 변호사님, 이건 정신적 학대예요. 증거는 일기와 진단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물리적이지 않아도 인정돼요. 하지만 이혼은 아이들 양육권이 문제, 양육권. 그게 핵심이었다. 혜진은 완벽한 엄마. 나는 피곤한 아빠.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아이들과의 시간을 기록. 그들의 증언. 아빠가 소파에서 자는 게 슬퍼. 작은 목소리지만 증거였다. 혜진은 변했다. 갑자기 다정해졌다. 오빠, 어깨 마사지 해줄게.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괜찮아. 그녀의 다정함은 두려움에서 왔다. 그녀도 느꼈을 거야. 균열을. 카페에서 그녀의 글을 봤다. 남편이 변했어요. 무서워요. 댓글, 상담 가세요. 그녀의 불안이 나로 옮겨왔다. 좋았다. 이제 반격. 통증이 줄어들자 나는 운동을 시작했다. 헬스장에서. 몸을 단련. 정신도. 책을 읽었다. 트라우마의 유전이라는 책. 혜진의 어머니 이야기와 맞아떨어졌다. 그녀의 불안은 유전된 거였다. 하지만 그걸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걸 무기로 썼으니까.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계 1. 건강 회복. 단계 2. 증거 수집. 단계 3. 공개. 맘카페, 가족 모임. 그녀의 완벽 이미지를 무너뜨리기. 어느 날 회사 동료 모임에 갔다. 오랜만. 준호야, 요즘 어때? 나는 웃었다. 가족 때문에 힘들었어.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 나를 이야기를 꺼냈다. 동료들이 놀랐다. 그건 학대잖아. 그날 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혜진의 귀에 들어갈 거야. 그녀의 세계가 흔들릴 거야. 2달째. 내 어깨는 거의 나았다. 하지만 상처는 마음에 남았다. 혜진은 이제 나를 피했다. 아침에 출근 조심해라고 말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아이들은 이상을 느꼈다. 엄마 아빠 왜 안 같이 자? 민준이가 물었다. 나는 자빠가 커서야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이 전쟁이 아이들을 해친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변호사와 상담을 이어갔다. 양육권은 공동이 가능해요. 하지만 재산 분할에서 우리 집은 혜진의 부모가 샀다. 그녀의 이름으로. 그럼 증거로 정신적 피해 입증하면 보상 청구할 수 있어. 보상. 돈이 아니었다. 인정. 그녀가 잘못했다는 인정. 나는 녹음을 시작했다. 대화마다. 혜진아, 오늘도 아이들 데리러 갈까? 아니, 내가 아프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변명. 시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혜진의 불만을 듣고 준호야, 혜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내가 무심하다고 나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님, 제가 왜 무심하냐면 혜진이가 제 건강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당황했다. 그건 엄마로서 나는 끼어들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당신의 과거 때문에 혜진이가 불안한 것.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금기. 그녀의 트라우마. 준호야, 그건 나는 미안한 척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가족이 무너지기 전에 그날 밤 혜진과 대면했다. 오빠,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녀의 눈이 붉었다. 나는 녹음기를 틀었다. 과거 대화. 아이들 혼자 두면 트라우마. 그녀가 멈칫했다. 그게 왜? 내가 날 괴롭힌 증거야. 그녀가 소리쳤다. 괴롭힘. 그건 사랑이야, 사랑. 나는 웃었다. 사랑은 자유를 준다. 내건 감옥이었어. 싸움 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그녀의 마스크가 벗겨졌다. 다음 단계. 공개. 나는 익명으로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가짜 계정. 남편이 건강 핑계로 집안일 피해요. 아이들 교육 포기. 아니, 반대. 아내가 매일 밤 남편을 괴롭혀요. 아이들 핑계로 댓글들이 쏟아졌다. 그건 학대. 상담하세요. 혜진의 글과 비교됐다. 그녀의 계정이 지목됐다. 이 사람 안에 만나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로 돌아갔다. 상사가 건강은? 좋아요. 동료들이 물었다. 가족 문제 해결됐어. 나는 아직 지라고 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혜진의 친구가 전화했다. 혜진아, 무슨 일이야? 카페에서 혜진이 울며 나에게 말했다. 오빠, 내가 한 거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한 거야? 아이들의 학교 행사, 나는 갔다. 혜진도.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다. 선생님이 물었다. 부모님, 요즘 아이들 집에서 불안해하네요. 혜진이 당황했다. 아니에요. 나는 끼어들었다. 집안 분위기 때문일 거예요. 아내가 스트레스 받으시네요. 선생님의 눈빛이 변했다. 혜진의 완벽 이미지가 금 같다. 그날 밤 그녀가 무릎 꿇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예전처럼. 나는 봤다. 그녀의 눈에 공포. 하지만 내 안은 차가웠다. 늦었어. 복수의 절정. 이혼 소송. 변호사에게 말했다. 진행하세요. 소송 준비. 서류가 쌓였다. 진단서, 일기, 녹음. 변호사는 강력해요. 정신적 피해 인정될 거예요. 법정은 아직 멀었지만 중재가 먼저. 혜진의 부모가 왔다. 장인어른이 말했다. 준호야, 집은 혜진 거지만 너도 살 집 사줄게. 그냥 화해해. 나는 거부했다. 돈이 아니에요. 존중이 필요해요. 혜진은 변했다. 완전히.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오빠, 오늘 뭐 해? 라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거리를 뒀다. 아이들과만 시간을 보냈다. 민준이가 아빠, 이혼은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자빠 엄마가 따로 사는 거야?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의수아가 안겼다. 아빠랑 같이 자이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이 전쟁의 희생자. 맘카페 소란이 커졌다. 혜진의 계정이 블랙리스트. 가정 파괴자라는 댓글. 그녀가 울며 말했다. 오빠, 다 내 탓이야. 내 인생 망쳤어. 나는 반박했다. 내가 망친 거야? 내 불안으로 우리 모두를 그녀의 트라우마를 파헤쳤다. 내 어머니처럼 되기 싫어서 날 짓눌렀어. 그녀가 소리쳤다. 닥쳐. 그건 내 사생활이야. 중재날 법원 상담실. 변호사들이 앉았다. 혜진의 변호사가 남편의 과민 반응기라고 했지만 내 증거가 압도적. 판사가 정신적 학대 성격지라고 인정했다. 양육권 공동. 재산 50%. 하지만 보상금. 혜진의 부모가 충격받았다. 혜진아, 내가 그녀가 무너졌다. 아빠, 미안해. 집으로 돌아오니 그녀가 짐을 쌌다. 나 갈게. 아이들은 나는 공동이야. 내 차례 그녀가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자유. 하지만 공허했다. 10년의 결혼이 끝났다. 친구가 전화했다. 준호야, 잘했어. 이제 새 출발하지만 나는 울었다. 복수했지만 잃은 게 많았다. 아이들과 산책. 한강공원. 바람이 차가웠다. 아빠, 엄마 언제 와? 나는 곧 올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그녀는 변하지 않을 거야? 카페에서 그녀의 색을 이혼했어요. 후회돼요. 댓글. 자업자득 그녀의 고통이 내게 전해졌다. 만족. 아니, 슬픔. 새 아파트로 이사. 강북 쪽. 저렴하지만 평화. 아이들이 적응했다. 아빠 집 좋아. 밤에 아이들 없이 혼자 누웠다. 처음으로 깊은 잠. 하지만 꿈에서 혜진의 얼굴. 오빠, 왜 복수의 대가. 이혼 후 3개월. 나는 새 직장. 프리랜서. 시간 자유. 아이들과 번갈아. 혜진은 변했다. 상담 받는다고. 오빠, 미안해. 나 잘못 배웠어.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우리는 공동 양육. 하지만 긴장. 그녀의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갔다. 혜진이 좀 쉬게. 나는 동의. 하지만 그날 전화. 준호야, 혜진이가 자해했어. 병원. 그녀의 팔에 상처. 칼자국. 내 칼처럼. 나는 충격. 왜?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가르친 대로. 통증으로 맞서.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 복수가 그녀를 망쳤다. 혜진아, 그녀가 웃었다. 이제 같아. 우리 둘 다 상처. 나는 울었다. 복수는 승리 아닌 파괴.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준호야, 용서해. 가족이야. 하지만 가족은 이미 산산조각. 나는 아이들에게 전마 아프대. 사랑해 라고 했다. 그 후 나는 상담 갔다. 내 트라우마. 억눌린 분노. 치료사, 복수는 끝나지 않아. 용서가 필요의 용서? 어렵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혜진과 만났다. 카페. 오빠, 새 여자, 그녀의 질투. 나는 나니. 아직 이 대화. 그녀의 과거. 어머니의 버림. 나도 두려웠어. 잃을까 봐 이해. 하지만 용서 아님. 1년 후 나는 새 삶 연인. 아이들은 행복. 혜진은 회복.
하지만 상처 남음. 우리는 친구. 오빠, 그날 칼, 미안, 나는 나도. 복수의 끝, 공정함. 아니, 상처. 하지만 성장. 한국의 가족, 가끔 깨져야 재구성. 아이들이 자란다. 아빠, 사랑해, 그게 전부. 복수는 잊히고, 사랑 남음.